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를 복사하는 남자 돈봉다입니다. 요즘 비트 흐름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해드린 브리핑으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큰 수익 나셨겠죠. 여기서 제가 숏을 한번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숏을 한번 들어갔고, 또 어제는 여기서 또 숏을 들어가서 지금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의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숏 포지션이 아닌 롱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추가로 브리핑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돈봉남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매일 실시간으로 관점 브리핑 공유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늘 그렇듯 잘 준비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복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세요. 어제 저녁 8시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의 하락을 이렇게 5분봉으로 보면 20분 정도에 걸쳐서 발생한 하락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락이 왜 발생한 건지 알고 계신가요? 호주 바이낸스가 어젯밤 10시에 전체 국가의 선물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2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호주의 저녁 10시가 바로 한국 저녁 8시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어제 저녁 8시에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하락은 바로 호주의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호주 바이낸스는 왜 모든 고객들의 선물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시킨 것일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바이낸스 측 공지를 보면 도매 투자자로 잘못 분류된 호주 사용자들을 식별했고, 호주 규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 바이낸스는 그들의 포지션을 종료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미 연락은 했으며, 바이낸스에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 조치에 대해 미리 연락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고객이 도매 투자자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가 문제되는 상황은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의 치명적인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망이 밝은 것은 그것이 투명성과 탈중앙성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전통 금융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중앙화되어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고 해도 바이낸스처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경우처럼 사용자와 의지와 상관없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수혜가 받게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탈중앙 거래소인 덱스이죠.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덱스인 GMX에서 어제 저녁 8시 이후로 펌핑이 나온 것이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덱스인 DYDX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어제 저녁 8시 이후로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미리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결국 각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현재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는 16개인데 이 중에는 미국과 한국도 포함이 안 됩니다. 승인이 안 된 국가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승인이 된 국가에서는 당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호주의 경우처럼 규제 당국에서 선물 거래를 못하게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고객의 포지션을 청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중앙화 거래소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중앙화된 거래소의 단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관련된 코인들의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오늘 나올 중요한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인 PCE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되는데요. 이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 발표를 해석해야 될까요? 클리브랜드 연준의 예측치를 보면 전월 대비 데이터의 경우는 헤드라인 PCE 예측치가 0.42%고요. 코어 PC 예측치가 0.35%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데이터의 경우는 헤드라인 PC 예측치가 4.73%고요. 코어 PC 예측치가 4.29%죠. 비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단 전월 대비 헤드라인 예측치인 0.42%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데이터가 0.5%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측치인 0.5% 정도만 나와도 자산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가 최근 두 번의 경우는 0.1로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최근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물가 통제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연준이 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자산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중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코인은 미국인들만이 이용하는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용하는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단위로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전 세계의 유동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는 중국, 일본, 사우디, 호주의 유동성, 즉 동양 국가들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의 유동성, 즉 서양 국가들의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이 검은색 그래프는 동서양을 합친 전 세계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세요. 최근에 동양과 서양의 유동성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동양의 유동성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 세계 유동성도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정확히 전 세계 유동성과 일치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구간 좀 더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동양에서도 일부 유동성이 축소된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영된다면 비트코인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단 여기서보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흐름이 결국 미국만의 유동성이 아닌 전 세계의 유동성을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매파적인 긴축통화 정책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중국과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감으로써 전 세계의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난다면 비트코인은 미국과 상관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고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경제 체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국가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중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이어가게 된다면 전 세계 유동성은 오히려 더 팽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M2 통화량과 중국의 M2 통화량,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이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통화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통화량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 구간도 정확히 중국 통화량이 늘어난 구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은 결국 중국의 통화 정책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라크는 중국 위안화로 표시된 무역을 시작했고 중국 중앙은행도 하나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250억 위안의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중앙은행 증권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단기 채권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인데요. 중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중국 경제의 부양을 노리는 한편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과의 무역에 위안화를 사용함으로써 위안화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무한으로 계속해서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화로 인정받은 것은 그만큼 달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위안화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흐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중국에서 찍어내는 위안화가 중국에서만 머문다면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위안화의 가치의 절하로 이어지겠지만 그 돈이 전 세계로 풀린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달러 패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페트로 달러라고 불리는 달러의 가치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원유의 달러 결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이런 기반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긴축 통화 정책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코인 투자자로서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에 PC 발표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만 집중하다 보면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큰 흐름 속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 중국의 방향성이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완벽하게 오늘 이해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펀디엑스가 갑자기 막 오릅니다. 펀디엑스가 오른 이유는 바넨이랑 이번에 무언가를 해서 바넨과 파트너십 맺은 거죠. 이렇듯 크립토 세계는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받아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저희 돈패밀리 카톡방도 있고요. 무료 카톡방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돈패밀리 가입하셔서 패밀리 분들만 모여있는 카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질 높은 커뮤니티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말 잘 보내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